이제 오늘 2주차 수업이고요. 교재는 21쪽.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간단하게 마무리 짓고 다음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엑셀 2010이라고 하는 게 바탕화면에 있을 겁니다. 그럼 얘를 한번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됐는데 21쪽에 보면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B의 두 번째부터 A의 첫 번째부터 입력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B의 두 번째부터 입력을 합니다. 여기다가 시간표라고 쓰겠고요. 그리고 한 줄을 띄우고 이제 그 다음 줄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는데 여기는 월요일이고 여기는 1교시라고 쓸 거예요. 요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마저 입력을 한번 해보세요. 자, 먼저 월요일이라고 되어 있는 글자를 클릭을 하시면 무조건 클릭을 해야 걔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엑셀을 자세히 보시면 클릭하면 검정 테두리가 좀 두툼한 검정 테두리가 있고 그 오른쪽 아래쪽에 점이 있어요. 하나. 여기를 자동 채우기 포인트라 그래요. 자동 채우기 포인트라고 합니다. 얘를 마우스로 누른 상태로 오른쪽이나 아래쪽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니까 옆으로 갈 겁니다. 이렇게. 그럼 월화수목 금토일이 자동으로 채워져요. 그 다음에 1교시, 2교시, 3교시는 숫자랑 글자가 결합되어 있잖아요. 숫자와 글자가 결합되어 있는 글자를 자동 채우기 하면 숫자가 증가돼요. 만약에 10교시라고 써놓고 자동 채우기 하면 11교시, 12교시 이렇게 들어가겠고 현재 1교시니까 자동 채우기를 하면 숫자가 증가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보기 좋으라고 가운데 맞춤을 하면 되겠죠? 가운데 맞춤 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가운데다가 집어넣어라. 이렇게 하면 보기 좋게 되는 거고. 이제 문제는 요거예요. 요거. 얘가 두 줄이잖아요. 두 줄. 자, 왼쪽 페이지 20페이지를 상단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줄이 그려져 있는데 줄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여기 이제 월이라고 써 있고 여기 이제 1교시라고 쓰여 있는데 이렇게 써 있는데 문제는 얘가 이렇게 나눠져서 여기다가는 요일이라고 쓸 거고 여기 요일이라고 쓸 거고 왼쪽에는 시간이라고 쓸 거예요. 이렇게 쓸 거란 말이에요. 뭐 교시라고 쓰든 시간이라고 쓰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얘가 두 줄이 나눠져 있는 셈이잖아요. 이렇게요. 여기는 한 줄이고 여기는 두 줄이란 말이에요. 그럼 무조건 여러 줄이 있을 때는 위에 줄부터 입력하는 겁니다. 왼쪽이 아니라 위에부터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 요일이라고 쓸 거예요. 요일. 그 엔터를 치면 내려가요. 그냥 요일이라는 글자를 쓰고 엔터를 치면 내려가니까 안 돼요. 여기다가 두 줄을 써야 되잖아요. 두 줄. 근데 글자를 이미 썼으니까 또 쓰면 귀찮으니까 엔터를 치면 무조건 내려가거든요. 그럼 클릭하고 아니면 더블 클릭을 하면 커서가 뒤로 가요. 이 글자를 고칠 때 더블 클릭을 하면 안에 커서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줄을 바꿀 건데 Alt 키 누르고 엔터를 누르면 줄이 바뀌어요. Alt라는 말은 키보드 제일 아래쪽 줄에 왼쪽에서 세 번째 컵 ALT라고 쓰여있는 키 있지 않습니까? 그걸 Alternate라 그래요. Alternate. 대체하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건데 그냥 줄여서 Alt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Alt. 근데 Alt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오른쪽 거는 안 되고 왼쪽 거만 됩니다. 그렇게 해서 Alt하고 엔터를 치면 줄만 바뀌죠.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뭐 교시라고 쓰든지 시간이라고 쓰든지 쓰면 된단 말이에요. 엔터를 치면 이렇게 두 줄이 들어갔어요. 두 줄 쓰는 거는 어렵진 않아요. Alt하고 엔터를 쳐가지고 그 두 줄을 세 줄을 만드는 건데 문제는 하나는 오른쪽에 가 있고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일이라는 글자만 오른쪽으로 보내라 그러면 가야 되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글자 요거고 요일이라는 글자만 오른쪽으로 못 보내요. 그리고 통으로 보내면 한꺼번에 가니까 안 되고
그래서 요일이란 글자를 더블 클릭하면 커서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요자 앞에다 놓고 스페이스바를 이렇게 눌러서 뒤로 보내줘야 돼요. 이렇게. 요건 좀 불편하죠. 그냥 오른쪽 가세요 그러면 되는데 오른쪽 가라고 하면 다 가 한꺼번에 다 가. 그래서 문제야. 그래서 더블 클릭해 갖고 요 앞부분에다가 빈 공백을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너무 많이 넣어주면 밀려나가니까 안 되고 적당선에서 넣어주고 엔터를 치면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각선은 그리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일과 시간 안에 맞춰서 과목 입력하는 거는 여러분이 입력하시면 돼요. 국어, 영어, 수학 입력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건 제가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예요. 얘. 시간표가 본래는 요 가운데 와야죠. 요 가운데 와야 되잖아요. 가운데 오게 하는 방법은 블럭을 잡으시고 맞춤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그 왼쪽, 가운데, 오른쪽 이런 말이 있죠. 그리고 홈이라는 메뉴에 가시면 맞춤이란 그룹이 있어요. 자, 컴퓨터를 처음에 보실 때는요, 어느 글자가 어디 있는지를 빨리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식당에 식사하러 가시면 내가 원하는 식사 종류가 이 식당에서 제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야 돼요. 메뉴판을 봐야 돼. 짜장면집에 가서 김치찌개 시키면 안 나온단 말이야. 분식집에 가가지고 뭐 돈가스 나오는 집도 있지만 안 나오는 집도 있잖아요. 빨리 메뉴판을 봐야 돼. 그거를 많이 아는 사람이 실력이 되는 거예요. 자, 홈,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첫 번째 홈은 많이 활용하는 메뉴가 있는 데가 홈이에요. 그 중에 맞춤이라 그래서 왼쪽 맞춤, 가운데 맞춤, 오른쪽 맞춤 이런 맞춤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지나가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확인하셨어요? 얘를 누르시면 얘가 하나가 합쳐져요. 다시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누르면 합쳐지고 다시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잘못했다 그러면 다시 누르면 돌아가니까. 그리고 다시 블럭 잡아서 정확하게 병합하고, 병합은 여러 개를 하나로 합하는 게 병합이고, 그래놓고 얘를 왼쪽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운데로 놔야 보기 좋잖아요. 그래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기본적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그럼 왜 B의 두 번째부터 썼느냐? A의 첫 번째 쓰면 안 되느냐? 보편적으로 B에부터 쓰는 이유는 A에다 글자를 쓰면, 제가 이제 선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선을 그려보면 여기는 선이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A부터 쓰면 어떻게 돼요? 왼쪽 선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왼쪽 선이 보이게 하려고 A에다 안 쓰고 B에부터 쓰는 거예요. 근데 A가 너무 넓잖아. 공백을 많이 쓰잖아요. 그럼 A와 B 경계선을, A와 B에 보면 경계선이 있어요. A라는 글자와 B라는 글자 사이에 경계선이 있는데 여기를 마우스로 누르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하면 A가 좁아지죠. 그렇죠? A와 B 경계선을 좁혀 가지고 이제 선 보이시죠? 이렇게 좁혀 놓고 쓰는 게, 그래서 A에 안 쓰고 B에 쓰는 거고, 첫 번째 줄에 안 쓰고 두 번째 줄에 쓰는 이유는 윗선이 안 보일까봐. 얘를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올리면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사이 경계선, 이 경계선을 마우스로 쓱 끌어 올리면 첫 번째 줄이 낮아질 거 아닙니까?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 글자 박스가 다 보일 거 아닙니까? 테두리 선이. 그래서 B의 두 번째부터 보편적으로 많이 써요. 자, 교재 어디를 넣을 거냐면요, 23쪽으로 갑니다. 23쪽으로 가시는데, 지금 시간표란 글자 뒤에 우리 20쪽에 보시면 반달 그림처럼 하나는 검은색, 하나는 하얀색으로 색깔이 칠해져 있는 도형이 보일 거예요. 그렇죠? 즉 키보드에 없는 이렇게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데 한쪽에는 색깔이 칠해져 있고
한쪽에 색깔이 안 칠해져 있는 특수한 키가 있어요. 근데 우리 키보드를 아무리 찾아봐도 그렇게 생긴 키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외부에서 가져오는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 필요한 음식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배달을 시키든지 재료를 사서 내가 만들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거는 키보드야. 키보드 글자 쓰는 거. 근데 글자로 쓸 수 없으니까 외부에서 가져와서 써야 되겠죠. 그럴 때 대부분은 삽입이라는 메뉴를 씁니다. 외부에서 불러오는 거를 쓸 때는 삽입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불러올 건지 도형을 그려올 건지 그래프를 그릴 건지 저 끄트머리에 키보드에 없는 기호를 불러올 건지 기호 한번 눌러보세요. 아무데나 일단 클릭해 놓으시고 아무데나 클릭해 놓으시고 비어있는 데다 클릭해 놓으시고 저 끄트머리에 기호라고 있지 않습니까? 얘를 클릭하면 기호라는 메뉴가 떠요. 이렇게 여기 보면 특수문자도 보이고요. 특수문자 일반 기호도 있고요. 근데 기호 중에는 이런 나표 이거 나표라 그래요. 겸나표, 나표, 괄호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일본어도 있나요? 일본어? 히라카나 가타카나 이런 것도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예, 한글 호환 자모 여기 보면은 뭐 도형 이런 도형 있네. 여기에서 선택을 하고 여기서 별표를 선택하고 삽입을 누르면 들어와요. 이렇게. 근데 우리 여기다 입력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디다 입력해야 돼? 시간표 시자 앞에다 넣어야죠. 그러면 시간표 앞에다 더블 클릭을 하면 커서가 앞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기호 눌러서 여기 있는 집합을 음절이 아니라 뭐로 바꿔야 돼요? 여기에 뭐를 할까? 도형. 하위 집합에 보면 도형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기타 기호 도형. 그 도형에 가보면 이런 기호가 있죠. 그래서 이런 기호를 선택하고 삽입 그러면 이 안에 슉 들어갔어요. 들어갔고요. 네, 닫기 누르고 다시 뒤에 가서 기호 눌러서 또 요거 눌러서 또 삽입 닫기 누르고 자 볼게요. 지금 기호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입력을 하는 과정인데 되게 불편해요. 그런데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건데 미국 사람, 일본 사람, 러시아 사람, 중국 사람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만 좀 특이하게 미음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면 이렇게 기호가 떠요. 기호가 뜨는데 뭐 이 컴퓨터 누구 건드려 놨나? 왜 밑에 뜨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오른쪽 끝으로 떠 버렸어요. 뭐가 꼬여 버렸는데. 그렇죠? 네. 여기다가 미음자 누르고 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비읍 시옷 히읗까지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은 안되고 교재 어딜 보시냐면은 25쪽 25쪽을 보시면 거기에 기역에서 지금 히읗까지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눌렀다 띄고 한자키를 누르면 특수기호가 나와요. 우리나라에서만 예. 그러니까 미음자 눌렀다 띄고 여기서 이렇게 미음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면 이런 기호가 밑에 쫙 뜨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런 기호를 눌러주면 나오는 거지. 책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편리하다 이거죠.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 본래 정통 기호 입력은 여기서 하는 거고. 그런데 이게 글꼴이 어떤 글꼴이냐에 따라서 이 기호도 특이하게 나와요. 여기 보면 윙딩스라는 글꼴도 있고 뭐 웹딩스라는 글꼴도 있고 뭐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면 뭐 훈장 모양 같은 것도 입력할 수가 있고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거미줄 모양 같은 것도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따로 학습을 하셔야 돼. 그래서 책에 있는 대로 우리가 하자 이거지. 책에 있는 대로. 예. 자, 그 다음 27쪽으로 갑니다. 27쪽. 메모라는 걸 한번 연습할 거예요. 메모. 메모는 뭐냐면 이 셀, 글자를 입력하기 위한 공간을 셀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다가 미주알 고주알 쓰기가 불편해. 여기다 뭐라고 쓰기가 불편해. 예를 들어 여기가 미술인데 미술엔 준비물이 많아. 예를 들어서 도화지도 해야 되고 물감도 준비해야 되고 뭐도 준비해야 되고. 근데 여기다가 미술 가로 열고 준비물 뭐뭐뭐뭐 쓰면 공간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를 삽입해. 메모. 여기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를 삽입해요. 이렇게 메모창에 뜹니다. 그럼 이 글자는 지우셔도 상관없어요. 이 글자는 지우셔도 상관없고, 여기다가 준비물, 도화지, 물감, 붓, 물통, 팔레트, 이런 식으로 여기다 이제 메모를 하는 거죠. 마치 포스트잇 붙이듯이, 메모지 붙이듯이. 어떻게 했다고요? 해당되는 곳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메모 삽입. 메모는 삽입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검토해서 하는 겁니다. 검토. 일반적인 삽입은 삽입 메뉴에서 하는데, 메모는 검토에 가서 새 메모, 이거 누르셔도 같은 거예요. 누르시고 준비물, 예를 들어서 여기는 체육 시간인데 운동화, 그 다음에 장갑, 이거 준비물이 필요해.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메모를 입력하는 거죠. 메모 입력하는 거 해보셨어요 지금요? 그리고 뭐가 안 떠요? 자, 다시 한번 메모 입력하는 방법 볼게요. 자, 금요일이라는 요일에다가 제가 메모를 넣고 싶어요. 그러면 이 셀을 클릭해야 돼요. 얘를 편집 모드에서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클릭하셨잖아요. 그러면 검토에 가서 새 메모,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삽입. 그러면 이렇게 메모를 하라고 화면이 떴는데, 이때 요 글자는 지우셔도 되고 그대로 두셔도 돼요. 그럼 여기다가 금요일마다, 금요일 점심에는 맛있는 간식이 같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글자를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엔터를 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를 클릭하시면 끝나요. 그러면 빨간 점이 생겼잖아요. 그 셀에. 그 셀에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메모가 보이고, 마우스를 띄면 메모가 사라지고. 근데 나는 메모를 항상 보고 싶어. 그러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표시 숨기기라는 게 있어요. 메모 표시 숨기기. 얘를 누르면 얘는 메모가 항상 보이는 거고, 얘는 갖다 대면 보이고, 얘는 항상 보이고. 근데 메모를 숨기고 싶어. 그럼 다시 오른쪽 눌러서 메모 숨기기 누르면 또 얘가 메모가 사라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숨고, 갖다 대면 나타나고. 글자를 입력하는 과정에서는 메모를 삽입할 수 없어요. 글자 입력이 끝난 셀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를 이렇게 여기다 입력하다가 뭐라고 쓰다가 여기다가 메모를 입력할 수는 없고, 입력이 다 끝났잖아. 이렇게 끝나면 거기에는 메모를 삽입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메모를 입력했는데 불필요해. 그래서 지우고 싶어, 메모를. 그러면 해당되는 셀을 클릭하고 삭제, 검토 탭에 보면 메모 삭제라는 게 있고요.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삭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그와 연관된 메뉴들이 대부분 다 나와요. 이렇게 해서 불필요한 거는 삭제하시고 필요한 것들은 관리하시고, 이렇게. 자, 교재 28쪽 보세요.
교재 28쪽 보시면 거기에 빨간색 상단에 점이 생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화살표처럼. 그러면 그 셀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메모가 보이고, 이 메모를 항상 보여주고 싶을 때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를 표시해라 라고 하는 거, 우리 29쪽 상단에도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메모가 필요 없으면 메모를 삭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딜리트 키 누르면, 보세요, 딜리트 키를 딱 누르면 내용은 사라졌고 메모는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딜리트 키 누르면 안 돼요. 딜리트 키를 누르면 글자만 지워지지 메모는 절대로 안 지워져요. 그러니까 메모만 지울 때는 오른쪽 눌러서 메모 삭제, 그러면 거기 있는 메모만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도 있습니다. 홈탭에 가면 지우개 있어요. 지우개 가서 메모 지우기, 그러면 여기 있는 메모만 싹 지워져요. 아까는 메모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클릭해 놓고 지우개 가서 메모 지우기 누르면 메모만 싹 지워지고, 여기서 내용 지우기 누르면 어떻게 돼요? 메모는 살아있고 글자만 지워지고. 지우개 갖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검토에 가서 메모를 다 표시해라, 다시 숨겨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삭제할 때는 일단 가서 삭제 누르고, 얘는 메모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삭제가 안 되는 거고, 얘는 메모가 있으니까는 새 메모를 삽입하는 게 아니라 새 메모라고 돼 있죠. 없는 데는. 있는 데는 메모 편집이라고 뜨고, 메모를 편집한다는 말은 메모가 있으니까 삭제도 가능하다라는 거고, 다음 메모로 넘어가고 싶으면 누르면 다음 메모로 넘어가고, 다음 메모로 이렇게. 그럼 그 메모에 가서 메모를 삭제할 건지 고칠 건지, 메모를 표시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거. 걔만 표시할 거라면 표시 숨기기고, 모두 표시할 거라면 이 안에는 모든 메뉴를 다 표시할 거야. 그럼 모두 표시, 모두 감추기, 이렇게 하면 돼. 메모는 어떨 때 쓰는 거라고요? 셀에다 쓰는 데이터가 아니라 부연 설명을 해준다든지 나만 알고 싶을 때. 그래서 프린터로 인쇄할 때도 메모를 따로 인쇄할 수도 있고, 메모가 표시가 안 돼 있으면 인쇄할 필요도 없겠죠. 인쇄할 내용이 없으니까. 근데 메모가 표시되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인쇄하고 싶어. 이렇게 인쇄하면 어떻게 돼요? 지저분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인쇄할 수도 있고, 있는 그대로 인쇄할 수도 있고, 메모만 따로 모아서 어느 셀에 무슨 메모, 어느 셀에 무슨 메모라고 따로 인쇄할 수도 있고, 인쇄 명령에 가면 있고, 그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 그 옆에 보면 아까 보니까 주요 과목 이런 말이 있었어요. 20페이지에 주요 과목.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사용자 지정 목록을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 안에 있는 과목은, 이 안에 있는 과목은 뭐예요? 주요 과목이 있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강의하는, 가리키는 주요 과목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냥 따로 만들어 보는 거야. 그리고 그 주요 과목을 내가 쫙 나열해 보고 싶어. 알아야 과목을 나열할 거 아닙니까? 미리 넣어 놓자 이거야. 미리 넣어 놓자. 자, 그래서 파일 가셨어요? 옵션 가셨습니까? 그럼 이렇게 엑셀 옵션이란 말이 뜰 겁니다. 있어요? 확인하셨어요? 엑셀 2010입니다. 우리는요. 2007은 바로 여기 있어요. 엑셀 2007은 바로 요 앞에 있어요. 근데 2010은 고급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2007은 일반에 있고 2010은 고급이라는 곳에 갔어요. 그리고 쭉 내리시면, 오른쪽을 쭉 내리시면 여기에 보여요.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라고 있을 겁니다. 책에 다시 볼게요. 30쪽 사용자 지정 목록 보는 거 있어요. 30쪽에는 페이지 번호가 안 찍혀 있어 31쪽을 확인하시면 되죠. 자, 파일을 클릭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파일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옵션을 클릭하고 옵션이 나오면 고급을 클릭하고 고급 창이 떴으면 오른쪽에 가서 스크롤 바를 밑으로 가장 밑으로 내리면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 단추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얘를 클릭하시면 되고 여기다가 책에 있는 대로 31쪽에 나와 있는 대로 주요 한 칸 띄고 과목 그리고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책의 31쪽에 보면은 입력하는 데이터가 보일 겁니다. 주요 항목에 목록 항목에다가 입력할 내용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줄을 바꿔서 엔터 치고 글자 쓰고 엔터 치고 글자 써가지고 마지막에 추가만 눌러주시면 돼요. 추가만 눌러주시면 요 안으로 목록이 싹 들어와요. 이렇게. 자, 볼게요. 다시 파일에 가서 옵션에 가서 고급에 가서 저 밑으로 내려가면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라고 있다 그랬어요. 자, 이때 내가 주요 한 칸 띄고 과목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과목 명칭을 다 입력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가를 누르면 이제 항목이 들어간 거고요. 이건 닫으시면 돼요. 그럼 여기다가 주요 과목이라고 썼잖아요. 그리고 이제 얘를 클릭하시고 자동 채우기를 쭉 내려보세요. 그럼 내가 입력한 글자들이 쪼르륵 보일 겁니다. 아까 제가 지리까지 입력한 것 같은데. 방금 전에 주요 과목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실은 주요 과목이란 글자는 안 넣고 알맹이만 넣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이걸 자동 채우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국어라고 쓰고 자동 채우기를 누르면 반복해서 나오죠. 그렇죠?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만 이렇게. 그럼 이게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여러분들 경찰 계급 아세요? 경찰 계급? 군인 계급 아세요? 군인 계급? 군대에서 제일 계급이 높은 계급이 뭐예요? 대장. 어릴 적에 저도 대장 탁 달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동네에서 별 그려가지고 냄비 같은 데다 별 붙여가지고 대장. 그 다음에는 중장, 그 다음에 소장, 준장. 별은 4단계예요. 그 다음에 대령, 중령, 소령, 뭐 대위, 중위, 소위 이렇게 나가죠. 그렇죠. 경찰은 제일 낮은 사람이 순경, 그 다음에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인가? 경감, 그 다음에 총경, 총경이 무궁화 4개, 경찰서장, 그 다음에 치안감, 경무관 다음에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 치안총감이 큰 무궁화 4개, 경찰청장. 치안정감은 서울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 청장. 계급이 다 달라요. 근데 그 회사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야? 사장. 뭐 사장보다 높은 사람은 사장 만화님이겠지. 근데 사장, 뭐 이사, 부장, 과장, 대리, 사원, 뭐 인턴 있다고 치면 얘가 가나다 순은 아니죠. 가나다 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나다 순서대로 정렬하면 안 돼. 계급 순서대로 놔야 되거든. 근데 이거를 정렬하는 기능이 있어. 정렬하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가나다 순에 의해서 인턴이 제일 높아. 과장이 제일 꼴찌야.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
사장하고 사원은 붙어 다녀요. 같은 사라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까 옵션에 가서 옵션에다 놓고 고급에 가서 사용자 지정 목록에 가서 미리 여기다 넣는 거예요. 사장, 이사, 부장, 과장, 대리, 사원, 인턴 하고 이렇게 얘를 미리 추가해 놔요. 이렇게. 그래 놓고 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정렬을 하면 이렇게 됐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정렬에 가서 가나다 순 말고 내가 정해놓은 순서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순서대로 해라 이게. 이 순서가 보시다시피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는 거를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해라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순서가 와. 그러려고 사용자 정의 목록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언제든지 과장을 쓰고 이 자동 채우기를 쭉 당기면 아까 내가 써놓은 순서 있었잖아. 그 순서에 다시 쭉 나열되고. 그래 자동 채우기를 한번 하고 나면 얘가 꼭 떠요. 요거 아이콘 요거. 다른 데 가서 무슨 작업을 하는 순간 사라지는데 아직까지는 남아 있어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예, 요거는. 그래서 우리 교재에 31쪽에 보면은 주요 과목이라고 쓰고 그 과목 명칭을 미리 나열을 해놓자 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과목을 입력했을 때 국어 과목이 제일 우선순위가 높은 거고 그 다음에 영어고 수학이고 과학이잖아요. 그럼 요 순서대로 나열하기도 참 좋은 거고. 뒤에 가서 이거는 또 응용을 할 겁니다. 여기서는 잘 안 되고요. 자 32쪽 보세요. 32쪽은 간단하죠. 월화수목금토 4시 5시 4시 5시 6시 7시 8시 밑에는 9월 방과 후 계획을 월화수목금토 4시 5시에서 8시까지 토요일날은 가족과 함께 메모도 넣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요거를 먼저 입력을 하셔야 되고 요 입력한 거를 가지고 밑에 지시사항 있잖아요. 지시사항. 이 지시사항대로 여러분 바꾸셔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은 요거 위에 거를 하나 입력하시고 착각 찍고 밑에대로 작업을 하셔가지고 착각 찍고 오른쪽에 순둥이 하기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물티슈 같은 거 이것도 위에 것도 찍고 아래 거 한일, 두이, 석삼, 넉사 이런 거 있잖아요. 입력하고 착각 찍고 34페이지는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32, 34 4개예요. 4개 이걸 여러분이 작업을 해보시고 저한테 보내주세요. 보내주실 때 어제 한밤중에도 왔었어요. 그렇죠? 어제 한밤중에 보내신 분 있죠? 그렇죠? 상관없어요. 보내시는 건 상관없는데 그 시간에 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눈 떠보니까 뭐가 와 있더라고. 근데 제가 또 5시에 눈을 뜨니까 그때 답변 못 드리잖아. 그래서 답변을 못 드렸어요. 아직까지. 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오늘 주말이니까 좀 힘드실 수 있어요. 일요일날은 또 가족들하고 바쁘실 거 아닙니까? 월요일쯤에 꼭 복습을 하셔야 돼. 월요일날은.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지나면 내가 배운 거 까먹어. 안 까먹고 잘 온전히 보관해 있으면 좋은데 까먹을까봐 미리미리 복습하시고 그거를 전체 연습하시면 돼요. 교재 35쪽으로 갑니다. 화면 밑에 보시면은 시트 2번이라고 있을 거예요. 시트 2번. 여기. 아까 우리 시트 1번에서 연습을 한 거고요. 시트 2번이 있거든. 시트 2번. 자, 35쪽에 나와 있는 대로 입력을 할 건데요. 제일 먼저 B의 두 번째 셀에다가 월별, 부서별, 영업, 실적이라고 쓰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1월, 여기는 영업 일부 이렇게 쓰겠죠. 그럼 영업 일부는 자동 채우기에서 쭉 내리면 4부까지. 1월은
자동 쪽에서 쭉 지나가면 6월까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그 비어있는 칸에다가 두 줄 쓰는 거 있죠. 두 줄 쓰는 거. 그리고 여기에 있는 데이터 입력을 해보세요. 시작. 망쳤다? 다시 오브도 있구나. 어쩐지. 자, 요렇게 지금 데이터를 입력했는데 요 글자는 어떻게 놔야 되죠? 홈 탭에 가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줘야 가운데 떡하니 들어오겠죠. 근데 보아하니까 글자가 어때요? 좀 고딕 계열 글자처럼 보이고 글자가 좀 커 보이죠? 이렇게요. 글자가 커 보이잖아요. 그럼 글자를 크게 하세요. 얼마나 크게 할지는 이건 좀 너무 큰 것 같고 적당선에서. 그 다음에 얘들은 가운데 맞춤이고 요것도 가운데 맞춤이죠. 얘는 아니죠. 가운데 맞춤하면 안 되죠. 네. 요거 빼고 나머지 블럭 잡아서 가운데, 요것도 가운데.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선 그리는 거, 색깔 칠하는 거. 이거 남았잖아요. 한번 가운데 맞춤하는 건 어려운 거 아니니까 가운데 맞춤 하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선 그리는 거, 테두리 선 그리는 건 아직 안 했습니다. 이제 모양을 갖췄으니까 얘는 뭐 색깔을 칠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여기는 색깔이 칠해져 있죠. 지금 이 35쪽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대각선도 그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선이 그려져 있잖아요. 선이. 근데 어디는 굵은 줄, 어디는 얇은 줄, 어디는 두 줄. 다르죠. 그렇죠. 이런 걸 한번 연습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색깔부터 넣어 볼게요. 블럭 잡아 보세요. 색깔 블럭 잡으셨어요? 그리고 홈 탭에 가시면 네모, 여기 뭐 이런 선들 있잖아요.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페인트 통 보이세요? 페인트 통을 그냥 누르면 노란색이고, 노란색이 마음에 들면 오케이인데 노란색 말고 다른 색 그러면 그 옆에 화살표, 펼치 목록 화살표 있죠? 누르셔서 테마색이든 표준색이든 상관없이 이 책하고 상관없이 여러분이 색깔을 칠해 보시면 돼요. 검은색 칠하면 안 보이겠지? 약간 좀 밝은 색으로 한번 칠해 볼까요? 이렇게 칠해졌어요. 이렇게. 여기 가서 난 마음에 들어,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럼 다른 색에 가면 여기 1600만 가지 색깔이 들어있어요. 1600만 가지. 이게 1600만 가지 색깔입니다. 얘를 클릭하시면 이것도 옅은 색, 짙은 색, 여기도 가면 옅은 색, 짙은 색, 이 빨간색도 옅은 색, 짙은 색, 노란색도 흐린 색, 진한 색. 표준에 가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뭐 흰색, 뭐 노란색, 뭐 파란색, 빨간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 고르셔도 돼요. 난 요게 마음에 들어, 그럼 요거로 색칠하면 되죠. 뭐 시험 볼 때는 노랑, 그럼 노랑을 칠해야 되지만 내 맘이지 뭐, 이건 시험도 아닌데. 자, 그 다음 대각선 그리러 갈게요. 대각선.
이거를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서식 지정한다고 써 있죠. 서식. 얘를 하나하나 셀이라고 불러요. 셀. CELL 셀. 사전적인 의미로는 세포. 사람의 세포. 자, 그 셀들을 꾸미는 거잖아요. 하나든 여러 개든 꾸미는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 컴퓨터 용어로 서식 지정이라고 해요. 꾸미는 거를. 글꼴을 꾸미고 크기를, 색깔을, 선을 그리고 오른쪽 왼쪽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를 서식 지정이라 그래. 자, 서식 지정 명령은요, 저 서식이라고 보이세요? 거기 가서 제일 밑에 있는 셀 서식, 이걸 누르셔도 되고, 요 셀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 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왼손으로 엄지로 컨트롤 키, 검지로 숫자 1, 그래서 컨트롤 1 누르는 것도 있어요. 왼팔이 불편하신 분들은 왼팔로 컨트롤 1번 누르기 힘드시면 마우스로 하시면 되고, 불편함이 없으신 분들은 왼손으로 컨트롤 1 누르세요. 그러면 약간 꿈뻑거렸다가 뭐가 나올 거예요. 바로 안 나와요. 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컨트롤 1번 누르면 바로 착 나와요. 자, 왼손으로 컨트롤 1번 누르는데, 자, 다시 한번 커서가 들어갔어요. 이 안에 커서가 들어간 상태에서는 컨트롤 1번 누르면 요거 하나만 떠요. 그런데 지금 셀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럼 컨트롤 1번 누르면 6가지 메뉴가 뜹니다. 서식을 설정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먼저 한번 보세요. 셀을 선택하고 서식 셀 그룹에 있는 서식 버튼 눌러서 셀 서식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 누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컨트롤 1번 누르는 거.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1 누르시는 거예요. 컨트롤 1번을 동시에 콱 누르시는 게 아니라 이 셋 중에 하나를 연습을 하시는데 얘가 가장 좋아요. 나머지는 뭐 다 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셀 서식을 꾸미실 줄 알아야 돼요. 엑셀은 전체적으로 우리 한글 2010이나 이런 거로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문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문서를 작성할 때는 글을 쓰죠. 글을 쓸 거 아닙니까? 보고서를 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목은 크게, 어떤 거는 뭐 진하게, 어떤 건 밑줄 치고, 어떤 거는 뭐 크게 작게, 어떤 건 빨간색, 어떤 건 노란색, 막 색깔을 꾸미지 않습니까? 이게 서식 설정하는 거예요. 서식 지정, 서식 설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문서의 절반은 다 서식 설정이에요. 얘를 할 줄 모르면 그냥 타자기로 글자 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타자기는 글자를 크게 작게 꾸미는 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그거 또 오로지 타자로만 쓰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블록 잡아서 아까 셀 병합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얘가 글자 크기가 요만했었는데 얘를 크게 해라. 왜냐면 이 크기가 얼마인지 잘 모르잖아요. 이게 얼마 크기인지 잘 모르니까 커져라, 너무 컸어, 줄여라, 요 정도면 좋겠어. 그럼 여기서 마무리 지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글자를 빨갛게 해라. 아니야, 빨갛게 할까? 노랗게 할까? 노라면 잘 안 보여. 에이, 검정색. 그냥 이렇게 할래. 여기서 색깔을 좀 넣을까? 노란색을 넣을까? 꾸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빨간색을 넣을까? 뭐 이렇게. 아니야, 그냥 투명하게 할 거야. 채우기 없으면 할 거야. 글꼴은 뭐로 할까? 글꼴은 견고딕으로 할까? 우리 책에 보시면 35쪽에 보면 제목이 다른 글자에 비해서 좀 굵죠? 글자도 크긴 크지만 굵어 보이잖아요. 그런 게 이제 견고딕 뭐 이런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나무, 동력, 목각 파임. 목각 파임 뭐예요? 내 문패나 그 현판 같은 거, 그런 글자 같이 생긴 거, 이런 것도 꾸미시면 되는 거죠. 백송, 울릉도. 아, 독도체가 없다. 울릉도체는 있어. 여기 보면 궁서체 이런 것도 있고, 궁궐에 있는 여인들이 쓰는 글자체, 궁서체.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건 맑은 고딕. 이런 식으로 내가 꾸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색깔을 좀 넣었고요. 가운데 정렬했잖아요. 아까요, 요만큼 가운데 정렬했잖아요. 이것도 서식 설정하는 거예요. 이것도 가보면 다 있어요. 가운데 있어요. 했는데 여기서 안 하고 어디서 했어요? 밖에서 했지. 그냥 밖에서 했지. 자, 그런데 이제 색깔을 꾸미는 거는 컨트롤 1번 눌러서 여기서 꾸미셔도 되고. 자, 이제 대각선을 그려야 되는데 대각선은 여기 있어요. 여기. 가가가 옆에 있는데 그냥 컨트롤 1번 눌러볼 거예요. 컨트롤 1번 누르시면 표시형 식서부터 보호까지 있는데 테두리가 있거든. 테두리. 어떤 거 누를까요? 테두리 가서 이거 선이 그려지겠죠? 그려져. 됐잖아. 자, 그 다음 얘 전체. 자, 테두리가 어느 건지 아시겠죠? 이 테두리는 아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잡으시고 자, 블럭 잡으세요. 이렇게 컨트롤 1번. 이번엔 안쪽만 그릴 겁니다. 안쪽만. 안쪽. 제가 여기 선이 얇은 선이 선택돼서 굵은 거 말고 얇은 거. 기본이 얇은 거예요. 요거 얇은 거. 그리고 안쪽만 넣었어요. 안쪽이란 말은 뭐냐면 가로 세로 사이에 들어있는 선. 확인 누르면 이렇게 그려져요. 칸막이 같이 안에만 들어가는 거. 안에만. 가로 세로 가운데만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이 겉에는 굵은 줄이죠. 그렇죠? 겉에 굵은 줄이잖아요. 그럼 컨트롤 1번. 이번에는 얘는 아니고 이거 너무 굵어요. 요거 얘를 눌러서 윤곽선. 그러면 겉에가 굵은 줄로 칠해져요. 또 어디가 또 다르죠? 여기 얘들 색깔 칠해진 데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 아래쪽이 두 줄이죠? 그 다음에 이쪽이 어떻게 됐어요? 이쪽이 어떻게 됐어요? 이쪽도 두 줄이죠? 오른쪽이? 얘를 보시면 두 줄이고 위에가 두 줄이에요. 그렇죠? 그럼 블럭을 잡고 자, 블럭을 처음에 잡은 애는 색깔이 하얘요. 처음 거는.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 블럭을 시작했지만 색깔이 두 번째부터 바뀌어 있어요. 그러나 굵은 줄은 같이 들어가 있어요. 블럭 잡으면 처음에도 굵은 줄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보면 아, 블럭을 잡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블럭을 잡고 컨트롤 1번 두 줄 어디에다가? 아래에다가. 아래라는 말은 뭐예요? 제가 지금 블럭 잡은 게 한 줄짜리잖아요. 그런데 윗동네, 요 윗동네 왼쪽 오른쪽 가운데 빼고 요 아래만 여기가 두 줄이죠. 그렇죠? 그러면 요 아래가 두 줄 들어가는 거예요. 두 줄 들어간 것처럼 보이세요? 근데 얘 오른쪽에 두 줄이죠? 요 오른쪽에 두 줄이죠? 블럭 잡고 컨트롤 1번 누르고 두 줄 선택하고 오른쪽. 그러면 여기가 두 줄이 쫙 생겨집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중간중간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36쪽을 보니까 제가 이제 설명한 거를 책으로 가지고 이제 다시 해볼 거예요. 자, 36쪽이 어떻게 했어요? 입력을 먼저 했죠? 제목은 아직 입력 안 하고 본문만 입력한 것 같아요. 월 부서라고 입력하고 1월에서 6월까지 쓰고 영업 1부부터 영업 5부까지 쓰고 데이터를 쭉 입력을 했어요. 그런데 B의 네 번째 셀 월 부서는 어떻게 입력을 하고 써 있습니까? 설명에 여기 팁이라고 써 있잖아. 팁 거저주는 게 팁이잖아. 그러니까 Alt하고 엔터를 누르면은 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C의 네 번째 1월서부터 6월까지 영업 1부부터 영업 5부까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동 채우기, 채우기 영역, 채우기 핸들을 이용합니다 그랬죠. 채우기 핸들이 뭐야? 아까 점, 여기 마지막 점을 누르고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얘를 완성하고 이 데이터는 어떻게 돼? 이건 뭐 내가 다 입력해야지 뭐. 근데 이 입력할 때도 키보드에 보면 글자판에 숫자가 있잖아요. 이거 말고 오른쪽 숫자판, 키보드에는 오른쪽 숫자판을 가지고 입력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엑셀을 배웠다 그럼 숫자를 무진장 입력하실 거란 말이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것만 쓸 거라면 엑셀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전화번호 입력하고 나이 입력하고 회비를 납부했는지 안 했는지 얼마를 납부했는지 그런 걸 막 입력을 하실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숫자판을 많이 쓰셔야 돼요. 연습을 겁나게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요거는요, 자 5라는 숫자를 보세요. 눈으로 5라는 숫자를 한번 보세요. 얘를 보시면 눈으로도 보이지만 뭐가 돌출돼 있죠? 여기 요거 5를 한번 쓱 만져보세요. 뭐가 이렇게 돌출돼 있어요. 그렇죠? 그게 가운데 손가락이야. 그 세 개를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개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엄지는 0을 누르는 준비야. 엄지손가락은 0을 누르는 거고 새끼손가락은 엔터를 누를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겠죠. 손이 이렇게 모이겠지. 그렇지? 그 상태에서 손가락을 오므러뜨리면 이렇게 센 손가락을 오므러뜨리면 1, 2, 3이 선택돼요. 그리고 손가락을 살짝 길게 뻗으면 7, 8, 9가 돼요. 그러니까 손이 이렇게 오므라지는 거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아래로 당기고 위로 넓히고. 그럼 4, 5, 6, 1, 2, 3, 7, 8, 9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숫자 0은 엄지손가락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엔터는 새끼손가락이고. 이런 연습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전 솔직히 1년 이상 연습했어요. 왜냐면 보고서를 무진장 보내야 되는데 재무보고도 써야 돼. 학원을 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무슨 보고 그 다음에 제가 학원을 차린 오너가 아니라 월급쟁이다 보니까 저 오너한테 보고서를 또 보내드려야 되잖아. 이번 달은 어떻게 됐어요 하고 숫자를 많이 써서 보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숫자를 그냥 예전에 이거 갖고 썼단 말이야. 이거 가지고 세워라 내워라 안 되겠어. 집을 못 가. 더디게 되니까. 그래서 숫자를 가지고 집에서나 막 연습을 무진장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책자를 옆에다 놓고 오른손으로만 갖고 숫자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나름 연습을 많이 해놨어요. 여러분도 좀 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입력했고, 입력한 데이터를 아까 저는 색깔을 먼저 꾸미고 대각선을 그리고 나중에 선을 나중에 그렸는데, 책에서는 겉테두리를 먼저 두르고 그 다음에 굵은 줄 그리고 그 다음에 안에다가 뭐를 했어요? 대각선 그리고 그 다음에 40페이지 가보시면 제목을 나중에 입력했네. 그리고 색깔 칠하고. 그거는 뭐 순서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가장 우선적인 거는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해야 돼. 내용은 하나도 입력 안 해놓고 야 여기 병합부터 하자. 여기 글자를 크게 할 거야. 글꼴은 뭐로 하지? 고민을 떨지 말자 이거야.
글자를 먼저 입력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꾸밀지는 나중 문제예요. 여기도 데이터는 넣어놓지는 않고 색깔은 뭐로 하지? 선은 어떻게 그리지?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먼저 자료를 입력하고 나서 나중에 꾸미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41페이지 보시면은 가운데 맞춤을 하고, 얘는 안 하죠? 월 부서는 가운데 맞춤 안 하죠? 얘 가운데 맞춤하면 안 됩니다. 얘 때문에. 얘는 그냥 가운데 맞춤 하지 말고 그냥 월자는 더블 클릭해서 요거를 밀어버렸잖아요. 뒤로. 이 상태로 그대로 두고 나머지만 요거하고 책에서는 요렇게 하나, 나머지 두 번째 요렇게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41쪽 보세요. 41쪽에 보면은 저 위에 1월에서 6월까지 하나, 밑에 부서별로 데이터 하나,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가운데 맞춤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41쪽. 왼쪽 오른쪽 무슨 말인지 아시겠고, 이것도 있어요. 보여드릴게. 위, 아래, 위, 아래, 가운데. 근데 여기는 위, 아래, 가운데 의미를 잘 몰라요. 왜? 높이가 안 높으면 알아. 근데 높이가 안 높으니까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모르죠. 얘들은 어떻게 됐어요? 얘 첫 번째는 두 줄이 되니까 얘 공중에 떠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위 동네냐, 아래 동네냐, 중간이냐, 이렇게 간다는 거지. 그럼 어느 게 보기 좋아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달력 만드는 거예요. 달력은 위에다 올려놔요. 글자를. 우리 달력 그렇게 돼 있을걸? 위에다가 13, 15 이렇게 날짜가 있으면 숫자가 위로 가 있고 밑에는 좀 공간이 있잖아요. 밑에. 그래서 메모도 하니까. 그때는 얘를 어떻게 한다? 위로 올려놓고 쓰지. 그럼 여기다가 메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가운데인지. 근데 보세요. 제가 가운데 아까 정리했죠? 아까 우리 블록 잡아서 가운데 갑시다 그랬잖아요. 가운데를 다시 누르면 오른쪽은 오른쪽으로 갑니다. 가운데면 가운데로 오는데 가운데를 한 번 더 눌러 볼 거예요. 제가요. 그러면 밑에 정렬이 빠졌죠? 아까는 가운데 왼쪽 오른쪽인데 이제는 가운데를 빼버렸더니 아예 지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럼 글자는 왼쪽, 숫자는 오른쪽. 원래대로 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요. 근데 이걸 오른쪽 그럼 다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왼쪽 그럼 다 왼쪽으로 가고, 가운데 그럼 다 가운데인데 왼쪽인데 왼쪽을 다시 누르면 안 왼쪽, 가운데인데 다시 가운데를 누르면 안 가운데. 그러면 왼쪽으로 가는 애는 글자고 오른쪽으로 가는 애는 숫자고. 그래서 가운데를 놓고, 그 다음에 이제 43쪽에 가면 이 글꼴 제목, 이거 제목, 얘를 글꼴을 바꾸고 책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HY 헤드라인 M, 굵게, 크기는 16, 색깔은 진한 파랑. 어떻게 해요? 여기 저는 아까 그냥 대충 크기만 잡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HY 헤드라인 M, 굵다. 근데 16이라고 되어 있고, 뭐 진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얘를 더 진하게 해. 아까 전 18로 했는데 16. 그다음에 글자 색깔은 어떤 거로? 저 끝에 있는 진한 파랑. 진한 파랑 보이세요? 어딘지? 여기 페인트통 말고 글자 색깔 있잖아. 가서 표준색에 가시면 끄트머리 두 번째가 진한 파랑이에요. 이렇게 바꾸래요. 이렇게 어떻게 하라는지 지시사항 나와있죠? 책에요? 한번 해보세요. 컨트롤 1번 눌러도 돼요. 컨트롤 1번 눌러도
여기 글꼴에 가보면 어떤 글꼴인지 굵은 건지 크기는 얼마인지 다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셔도 되고 밖에서 하셔도 되고. 지금 A라고 하는 너비가 있어요. A 너비. A가 너비가 본래는 이만큼 넓어요. 그렇죠. 그런데 A에다 입력을 안 하고 B에다 입력을 한 이유는 요 선이 안 보이기 때문에 B에다 입력하자 그랬죠. 그럼 A가 낭비가 크잖아요. 그래서 A하고 B 경계선을 마우스로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여기 넓어지고 좁혀져요. 그렇죠. 그런데 얘를 마우스로 조절하다 보면 숫자가 보여요. 너비가 현재 4입니다. 37픽셀 이렇게 나와요. 그럼 너비가 4.00이란 말은 뭐고 37픽셀이란 말은 뭐예요? 너비가 1이란 말은 뭐고 너비가 8이란 말은 뭐냐 이거지. 너비가 8은 뭐냐면 8글자가 들어가는 정도. 우리말 말고 숫자나 영문자가 8글자 정도 들어가는 공간을 8이라 그래. 너비를. 얘를 픽셀로 말하면 69픽셀. 그 픽셀은 화면 해상도를 말하는 건데 또 복잡해져요. 화면 해상도를 말하는 건데 원래 화면은 요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A라고 하는 너비가 69픽셀이에요. 69픽셀. 그러면 제가 사용하는 화면은 1024픽셀이에요. 이 모니터의 전체 너비가. 복잡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뭐를 알자? 앞에 8이라는 글자가 뭐냐 이거지. 8이라는 숫자가 8글자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쭉 줄이다 보면 1글은 뭐예요? 여기가 숫자나 영문자로 한 글자 정도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맞춰야 돼. 정확하게. 대충 맞추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맞춰달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A에 가서 A라는 곳에 찍고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열너비게 떠요. 눌러서 만약에 여기 너비를 0.5 그럼 0.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 여기 줄도 높이가 있단 말이에요. 높이.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행높이가 있어요. 행높이가 16.5라고 되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16.5라는 거는 16.5 포인트를 말하는 포인트. 자, 메모를 잠깐 해드리면 셀에서 너비가 만약에 8 그럼 뭐다? 이거는 8글자. 그러니까 숫자나 영문자가 8글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높이가 16.5 이런 말은 뭐다? 16.5 포인트. 이를 말하는 거예요. 포인트. 아까 픽셀이란 말도 나오는데 픽셀은 모르셔도 상관없지만 포인트는 좀 알고 계세요. 엑셀은 기본 글자의 크기가 얼마다? 11포인트예요. 한글 문서 있죠. 한글 문서에서 기본 글자의 크기가 얼마냐면 10포인트예요. 그럼 10포인트가 얼마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약 3.51mm 정도 돼요. 100포인트가 대략 3.51cm 정도 돼요. 1포인트는 0.351mm예요. 그러면 자로 재서 3.51mm 잘 모르시잖아요. 우리 책 말고 일반 고등학교 교과서 글자 있죠. 교과서에 나온 기본 글자
걔가 10포인트. 우리 책에 나오는 본문 글자, 우리 책에는 본문 글자가 좀 커요. 이 책이 큰 편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10포인트가 아니라 약 11포인트. 그럼 여기 보시면 위에 하나의 행위나 연너비를 조정하는 방법에서 글자가 좀 작아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약 10포인트 정도 될 거예요. 일반 교재, 컴퓨터 일반 교재는 본문이 10포인트예요. 근데 이 책은 어르신들 용으로 만든 책이에요. 학원에서 만든, 학생들 공부하라고 만든 책인데 글자가 좀 크게 만들어 놨어요. 이건 한 11포인트 정도 되고, 그러면 대충 10포인트가 어느 정도인지는 대충 아실 거예요. 신문 같은 경우는 글자가 작은 편이에요. 소설책도 글자가 좀 작아요. 교과서 글자가 10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중고등학교, 초등학생은 좀 글자가 더 크고. 그러니까는 10포인트, 11포인트 그러면 대략 그냥 딱 보면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인다?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저시력자들 입장에서는 전 돋보기를 쓰는데 초점이 안 맞으니까 돋보기를 쓰는 거고,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딱 맞을 겁니다. 그래서 높이를 오히려 10포인트로 하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굉장히 좁아졌죠. 그렇죠? 그럼 10포인트 안에다가는 10포인트 글자를 못 써요. 왜냐면 여유가 있어야지. 여유가. 줄과 줄 사이에 글자를 쓰면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 글자가 위에 박스가 위에 여백, 아래 여백이 조금씩 남아 있거든요. 얘를 바짝 붙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도 바짝 붙여놓으면 위 아래가 붙어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높이는 16.5포인트, 글자 크기는 11포인트. 그럼 5.5포인트가 위아래 여백인 거예요. 반씩 나눠가지고. 그래야 위쪽하고 아래줄이 이걸 보세요. 제가 이거를 글자가 11이니까 11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죄다 붙어버렸죠? 그럼 몰자 못 봐요. 그래서 글자 크기는 11이지만 높이는 16.5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글자의 크기를 제가 10으로 줄이면은 높이도 알아서 자동으로 조절돼요. 글자를 크게 해라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높이가 알아서, 너비는 아니지만 높이는 알아서 높아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해요. 알아서 움직여줘요. 그 정도는 엑셀이 해줘요. 자, 너비는 칸이에요. 칸. 영어로 컬럼이라고 하죠. 컬럼. 그 다음에 줄. 행이라고 합니다. 행. 영어로는 로우. 근데 이제 제가 마우스로 이렇게 블럭을 잡으면은요, 마우스로 블럭 잡으면 요 자리에 4R 곱하기 3C라고 되어 있어요. 움직여지잖아요. 숫자가 움직여지죠. 이때 R은 줄, 4줄, 5C 5칸, 4줄에 5칸, 이렇게 되면 9줄에 2칸 하고 보이는 거예요. 여기 보여요. 여기 마우스로 이렇게 블럭을 잡으면 숫자가 보이죠. 그렇죠? 그걸 가지고 R은 줄이고 C는 칸이다. 근데 보통 우리는 열, 줄, 행과 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영어로는 컬럼, 칸, 로우, 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높이와 너비는 여러분들이 적절히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경계선을 더블 클릭을 하잖아요.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됐어요? 넓었다는데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니까 좁아졌죠? 만약에 이렇게 좁아진 애는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된다? 넓어져요.
홍길동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글자가 밀려나갔어요. 그때 더블 클릭하면 글자만큼 보이게 되고, 얘가 너무 넓어. 그때 더블 클릭하면 글자에 맞춰서 줄어들고, 알아서 너비는 조절이 되고 높이도 알아서 조절이 돼요. 이거 너무 답답해 보이죠? 이만큼 블럭 잡아서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쪼록 모인단 말이야. 너무 답답해 보이죠? 그래서 블럭을 잡아서 한꺼번에, 요렇게 잡는 게 아니고요, 여기 위에 있는 칸 ABCD 칸, 얘를 블럭 잡는 거예요. 그래놓고 얘를 한꺼번에 넓히면 어떻게 돼요? 이 경계선을 넓히면 어떻게 돼요? 한꺼번에 넓어지고, 좁히면 한꺼번에 좁아지고. 얘를 요만큼 좁히고 이렇게 좁히고 이렇게 좁히려면 6번 만에 해야 되는데, 블럭을 한꺼번에 잡아서 확 좁히면 어떻게 돼요? 한꺼번에 늘리면 한꺼번에 확,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알아서 하면 너무 흉하니까 여유있게 넓혀주면 돼요. 그렇게 조절하는 거, 높낮이 조절하는 연습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46쪽에 나와 있습니다. 46쪽에 보시면은 지금 경계선이 있는데, 경계선은 뭐 어디든지 경계선은 있어요. 그 경계선에다 마우스를 누르고 오른쪽으로 하면 넓어지고 왼쪽으로 하면 좁혀지고. 자, 근데 아무것도 안 써 있는 데는 경계선을 더블 클릭한다고 해서 너비가 조절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글자가 적혀 있는 데는 더블 클릭을 하면 경계선을 알아서 조절돼요. 알아서. 이 책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46쪽 네 번째, H하고 I 경계선, 여기 H하고 I 경계선을 마우스로 누르고, 근데 어떻게 했어요? C, D, E, F, H 블럭을 잡고, H하고 I 경계선이든 C하고 D 경계선이든 하여튼 경계선을 마우스로 잡아서 왼쪽으로 가져가면 좁혀지고 오른쪽으로 하면 넓어지고, 꼭 요 끄트머리가 아니라 이 안에 아무데나 블럭을 잡았으니까. 높이도 블럭 잡아서 요렇게 블럭 잡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5, 6, 7, 8, 9. 왼쪽에 5, 6, 7, 8, 9란 줄 번호가 있잖아요. 얘들을 블럭 잡아서 이때 경계선이 여기 경계선이 여러 개 있잖아요. 사이사이 경계선이 있잖아요. 이때 얘를 마우스로 이제 드래그 할 건데, 아래로 내리면 높아지고 위로 올리면 좁혀지고. 그래서 적당선에서 여러분이 보기 좋게끔 높이를 조절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뻐 보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과도하게 높이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보기 싫어요. 적당선에서 하셔야 돼요. 적당선에서. 근데 우리 회사에 알고 봤더니 영업 4부가 없네. 영업 4부가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영업 4부가 있는 이 줄이 있죠. 이 줄에다 놓고 딜리트 키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딜리트 키를 누르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여기다가 블럭 잡고요. 딜리트 키 눌렀더니 어떻게 됐어요? 지금요, 줄이 사라졌어요. 아니, 내용이 사라졌죠. 내용이. 원래는 이 줄을 빼버릴 건데, 그럼 여기다 오른쪽 누르고 삭제를 누르면 한 줄이 사라져요. 자, 여기 영업 4부를 8번째 줄에 있는 거를 클릭을 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를 누르면 통째로 사라져요. 아차, 근데 모르고 3부를 삭제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 위에 되돌리는 화살표가 있어요. 그렇죠? 누르면 직전으로 돌아가요. 직전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4부를 빼야 되는데 4부에다가 이렇게 블럭 잡아서 삭제하는 게 아니라 그 줄 오른쪽 눌러서 삭제를 하면 4부가 사라지겠죠.
근데 보니까는 영업 4부는 없어졌는데 특수 영업부를 하나 만들었어. 여기다 집어넣으래. 특수 영업부를 밑에다 붙이는 게 아니라 요 7 밑에 8 위에다 묻혀놓으래. 그러면 7에다 명령 거는 게 아니라 8에다 명령 거는 거예요. 7에다 명령을 걸면 7 위에 생겨요. 내가 8로 내려가. 그러니까 8에다 명령을 걸면 8 위에 생겨. 새로운 8이 생기고 나는 9로 밀려나가는 거죠. 오른쪽 눌러서 삽입. 그럼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여기다가 특수 영업부 쓰고, 그랬더니 글자 수가 안 맞네. 그럼 여기 경계선은 어떻게 돼? 넓혀줘야 되겠죠. 아까는 3글자인데 5글자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얘도 더 밀어줘야지. 얘도 더 밀어줘야 예쁘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값을 또 입력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고 고칠 건 고치고 그런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컴퓨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 3월에다 클릭하고 3월 자리에다 클릭했어요. 삽입을 누르면 어떻게 된다? 3월 왼쪽에 생겨요. 내가 밀려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2월에다 명령을 걸면 어떻게 돼요? 2월 앞에 생기는 거예요. 삽입이란 명령은 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 위쪽. 다른 말로 앞쪽이라 그래. 앞쪽에 생성되는 게 삽입이에요. 삽입은 나를 기준으로 앞쪽에 생성된다. 여기서 앞쪽이라는 말은 뭐다? 위나 왼쪽, 위쪽이나 왼쪽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추가라는 말은 뭐예요? 추가. 나를 기준으로 뒤쪽이라는 말은 아래나 오른쪽. 이걸 추가라 그래. 근데 엑셀은 추가라는 명령을 안 써요. 다 삽입이라는 명령을 써요. 근데 아래 한글 같은 경우는 추가라는 메뉴도 있어요. 추가를 누르면 어떻게 된다? 뒤에 생겨. 밑에 생겨. 삽입은 앞에 생기, 왼쪽이나 위에 생기는 거고. 용어 뜻이 좀 달라요.